생존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존에 방점을 안 찍고 어 그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생존부터 해야 돼요, 경제는. 내가 생존이 되게끔 만드는 게 1 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그 학창 시절을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하냐.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이해하는 거지. 아이들에게 자꾸 공부를 강요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도구를 먼저 갖고 가야지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들의 논리라고. 근데 부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냐? 생존하는 법이 우리 때와 아이들 때가 달라요. 아이들 때의 생존은요, 우리가 겪은 걸로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20 대 30 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어 중후반에서 40 50 대들은 아날로그라는 세계의 감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 대 그전에 10 대들은요, 아날로그 감성보다는 그냥 이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만화를 만화책으로 보고 어 책으로 읽어야 좀 더 편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요, 책보다는 웹툰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디지털로 보는 게 더 크다고요. 어저께 저는 아이들하고 응? 그 홍대 AK 갔었습니다. 홍대 AK 갔는데 거기에 애니메이트라는 저거가 있어요. 그 피규어랑 이런 거 파는데 거기 갔더니 BL이라고 아십니까? BL? 예. BL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요, 하나의 책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BL이 무슨 약자인지는 아세요? 음. 그 BL이란 게 보이러브예요. 그 보이러브인데 그게 하나의 장르에 물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부정을 하지. 아이들한테 부정한다고. "야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부정하는 건데 아 세상에서 걔네들의 시대에는요, 그 영역이 있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네. 예, 기타 전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5천 까지 무너지면요, 이제 내일부터는 저는 예측을 못 합니다. 음. 예. 보이러브라는 그 남성 동성애 물이 하나의 장르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장르가 한 이 줄이 한 챕터가 돼서 구성이 돼 있다고. 음. 그러니깐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자유방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메일 나왔을 때 "야 편지는 손편지로 보내야지."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던 게 맞죠. 거기에 이제 이메일로 보낼 때 이모티콘 넣고 뭐 꾸미고 이렇게 하게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도요. 어 우리 세대에서 지금 뭐가 필요 없어진지 아십니까? 옛날에 저만 하더라도 이거 그 HWPP 이렇게 해 가지고 뭐지? 한매 타자. 한매 타자 타자 글이 뭐 300타 나오니 400타 나오니 나 500타 600타 나오니 뭐 이런 거 자랑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요즘 애들은 한 200타 정도 치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대충 쓰고요. 지금 뭐 하냐면은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아니면 이걸로 하고 있고 이걸로 하고 있다고.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아이들 보러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너네가 돈을 벌고 살아라. 생존해라."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뭘 같이 얘기해 줘야 되냐면 지금 세상에 변한 거 하지만은 잃지 않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전수시켜 줘야 된다고. 음. 아이들이 플로피 디스크를 몰라요. 플로피 디스크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장 장치의 USB가 우리는 플로피 디스크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고 무선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고 클라우드 장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4050을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책임은 묻게 해야 돼요. 4050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이 있고요. 하나는 사랑이 있어요. 공정은 뭐냐 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공정입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그 죗값을 치른 사람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이건 사랑이 공정이 없는 거고 공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졌으니까 죽여 버려야 돼. 이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여야 되냐면은 그 사람이 지은 대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감당하게 만들어 주는 게 공의예요, 공의. 죄를 졌으면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징역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행정 처분을 받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을 졌다면 그 책임진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우파랍시고 4050 죽여야 돼. 지금도 그런 거야. 4050들의 진보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친일파들을 용서를 못 하는 겁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용납은 해 줘야 돼요. 지금 70 년이 지나 가지고 네이션 안에 섞였는데 그때 처단 못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연좌제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때 그 시절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것이냐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독재자였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놨으면 이제 너네도 당할 차례라고. 운동권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나의 의의를 다 드러내고 저들에게 용서 못했던 운동권들은 어떻게 당하냐? 그대로 당할 겁니다. 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김영삼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두환을 통해서 노태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 정통성은 살렸어야 돼요. 군정종식한다고 어 나는 위대해지겠다고 역사 바로 세우게 하겠다고 병신짓을 하면서 어 노태우랑 전두환 사형까지 가게 만든 거는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삼을 제일 싫어해요. 보복의 정치의 선두주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할 때는 황제처럼 누리고 대통령 내려와서는 죄인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내려와서 죄인처럼 안 살고 있는 문죄인이 화가 나는 거죠. 이름은 죄인인데 죄인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게 우파입니다. 지금 우파 대통령들은 다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 좌파 대통령은 안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복에 이 한이 맺혀 있다고요. 다 뒤집어 엎고 싶지. 그래서 윤석열을 뽑은 거잖아 사실은. 나도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한다니까요. 문재인 도륙시키려고 윤석열 뽑아 놨더니 의사들 도륙시키고 부동산 도륙시키고 우파를 다 싸그리 도륙을 시키고 문재인은 그냥 "어허허허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지.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은 제가 볼 때는 개딸 이중대다. 개딸 대깨문 이중대. 개딸과의 대깨문이 뭉쳐서 개딸 대깨문 클로스 하면은 윤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윤어게인. 음. 문재인도 살리고 이재명도 살린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 "내가 다 짊어지고 뒤지겠습니다. 국민의힘까지 뒤지게 만들겠습니다. 397억 나를 위해서 물어내십시오." 윤어게인이요. 윤어게인 하고 싶으면 397억 갖다 내십시오. 어? 돈도 없는 주제에 어딜 윤어게인을 해. 윤어게인 하려면 397억이 든다고. 에휴. 예. 맞아요. 현대판 그래서 내가 좌파 난민이라고 하는 거야. 어? 현대판 트로이 목마 1 번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삼. 2 번이 윤석열, 한동훈. 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어.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몰라. 죽고 나서 알아. 칼 맞으면 '아 저 새끼가 날 찔렀네. 저 새끼는 적군이었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 서로 이제 자기가 적통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야. 그래 난 한동훈 언제 버렸어? YS 이야기할 때 버린다고. 나는 어 "김영삼이 맞습니다." 이러면 다 아웃. "아 저거 가짜 우파." 김영삼 그러면 가짜 우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쉬워요. 가짜 우파를 구분하는 방법은 김영삼 그러면은 가짜 우파. 엔추파도스가 아니고 그건 그냥 가짜 우파. 정신이 나가는 병입니다. 나는 보수인데 김영삼 그러면 정신병자 이렇게 가야 돼. 음. 397억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17억 영치금을 모으든 뭐 하든 예. 나 좀 줘 좀. 나한테 좀. 나한테 주면 내가 좀 해 볼게. 응? 야 윤어게인들 나한테 돈 주면은 니네가 원하는 세상 만들어 줄게. 10억만 만들어 줘라 좀. 내가 어떻게든지 해볼 테니까. 예. 나한테 10억만 주십시오.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안철수가 10억 쓸 돈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음. 한동훈이 세련돼 보여서 지지해 주는 것보다는 한동훈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은 한동훈이 되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리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행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한동훈이 실행력이 없고 그다음에 개념이 없다라는 것에서 인제 어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깐요. 아이고. 말을 잘하는 거는 이제 좌좀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예. 좌파의 그 성향들은 말을 되게 잘해요. 왜? 논리가 점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논리적인 모순을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무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한번 걸리면은 필터링이 되고요. 그 필터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겼을 때 그걸 넘기는 방법은 좌파는 쉬워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만들 세상 옛날 거 다 싸그리 다 부정하면 되니까. 근데 새로 만들 세상은 그냥 막 만들면 되죠. 근데 제대로 만들려면은 그런 구조들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음. 장동혁이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일바이도 풀림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보수의 성향은요 좀 느긋해야 됩니다. 장동혁이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한동훈이 한다고 해도
한동훈이 방향성을 잡고 한다 그러면 지지할 겁니다. 어. 오세훈이 한다 그래도 오세훈이 방향성을 잡고 한다 그러면 지지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나 오세훈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겁니다. 음. 야. 오늘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오늘 바닥까지 가면은 끝인데. 오늘 5천 무너지면요. 내일은 4천 바닥까지 갈 겁니다. 어. 제가 무슨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어? 무당이에요? 지금 자료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냥. 어. 예. 그 장동혁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우클릭과 좌클릭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올 수 있다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올 수 있으면. 음. 그러니까 장동혁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아니니까 나는 미워한다니까요. 나는 나만큼 장동혁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방송도요. 저만큼 장동혁에 대해서 우파적으로 답답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아유 맞아요. 예. 데이비 님 말씀대로 장동혁 안 바뀝니다. 안 바뀔 거고 그냥 저는 이 문제나 좀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에서까지 뭐 재검표나 뭐 재선거까지는 모르겠고 사전 투표만 좀 박살을 내고 없애면은 다음 총선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좀 많이 밝혀내고 하여튼 선거만 좀 잘하면 전 장동혁이 그 역할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아니 주진우도 제가 마음에 들지.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4 명밖에 없다니까. 장동혁, 주진우. 어. 그다음에 요즘에 안철수가 좀 한동훈 패는 것 같고 김은혜가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김은혜는 또 말 잘못해 가지고 또 날아간 거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얘기할 건 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청년 정치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박민영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을 칭찬할 만하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바이드 풀님 말씀대로 그냥 잘한 걸로 합시다 정도로 끝내면 돼요. 야, 아이 잘했네. 선거는 그냥 잘했네. 하지만 더 지켜보겠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아 투표할 때 이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밀 투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당일 투표하고 이제 수개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없애면은 붙어 볼 만합니다. 예. 그냥 고 정도 인식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너무 기대를 하면 이제 빠가 되는 겁니다, 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딱 정해 놓고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장동혁, 이준석 뭐 한동훈 정해 놓고 나쁜 놈 하면은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한동훈이 태제를 바꾸면은 나는 고민을 해볼 거야. 근데 태제를 안 바꿀 것 같아. 한동훈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그 태제를 바꾸고 "제가 누구를 빨아들이겠습니다."라는 워딩이 오면은 한동훈은 개과천선한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팬덤이 너무 세 가지고 이준석이나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게 만들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철수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안철수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누군가를 누군가를 팔로우해 주면서 누군가를 세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쟤는 안철수가 키웠네.'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한지아는, 그다음에 또 누구죠? 그 김예지는, 안상우는 누가 봐도 한동훈이 키웠습니다. 배현진은 누가 봐도 한동훈이 키웠습니다. 안철수가 없는 게 그겁니다. 안철수는 누굴 키웠을까요? 지금 장동혁도 잘하고 있는데 장동혁이 키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김민수입니까? 주진우입니까? 그것도 힘든 거야. 키우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 박근혜가 이준석은 키웠습니다. 잘못 키워서 그렇지. 박근혜가 키운 사람이 있잖아. 박근혜 키즈들. 음. 맞아요. 이상적인 설정을 하면 안 돼요. 음. 맞습니다. 예, 킹스타님 말씀도 맞고 이인규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적인 설정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상적인 이론을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이론을 갖고 현실을 바라볼 때 이상적인 이론과 현실적인 갭 사이에서 누가 활동을 하는 거냐? 정치인들이 활동하고요. 활동가들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